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 토크쇼. 오늘은 월간 미디어 톡. 한 달에 한 번 월말에 특별하게 모시는 변상욱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네. 네. 이게 너무 국토교통부 장관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변명을 할 걸 못 찾아가지고 저렇게 허둥대면서 시간을 끌면서 네. 자료를 찾아가지고 연습을 해서 나왔는데 또 뭐라 그러고 또 이건 뭐냐 그러지.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예. 뭐 경영이나 행정을 해보면 대충 짐작하는 일이지만 네. 어떤 사안을 가지고 심각하게 토의를 하면서 이게 이쪽이 맞겠냐? 아니다. 조금 내려보자. 아닙니다. 이란 사안 중에 가운데가 더 좋습니다. 토론을 했다면 자료 갖고 와봐 하면서 그 자료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장 갖고 와봐 그러면 사실 국정감사할 때 보면 30분 아니면 다 갖고 와요. 예, 맞아요. 근데 벌써 2주인가 3주가 지났는데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없어요 그랬는데 막 나와. 저쪽에서 야당 의원이 여기 있거든요라고 하지를 않나. 예. 뭐 그 머리 좋은 원희룡 장관이 무슨 자료가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있었는지를 전혀 판단을 못하는 것처럼 허둥지둥 되는 것은 그렇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안 되고 나타나면 안 되는 건데 그 자료 없이 설명을 하려니까 예. 감으로 때려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이 아니라 회의 자료가 여기 있는데 또는 보고서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참 대단하네요. 나 같으면 바로 다 다음날 사표 내고 그만둘 것 같은데. 지금 뭐 정면 돌파하기 네, 작정을 하신 것 뭐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뭐 이렇게 어디서 배운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쭉 하면서 그냥 앞으로 뚜벅뚜벅 가는 모습. 이게 흔히 이제 검사 출신들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하는 기법의 그런 패턴이 행동 패턴이 그대로 옮겨온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들 합니다. 예. 근데 미디어 쪽도 그렇죠. 뭐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통계를 잡은 게 있는데 지금은 네.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인사를 해가지고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앉은 게 136명입니다. 네, 네. 예. 특히 장관 차관급으로 임명된 검찰 출신은 22명인데 아마 조금 늘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장관이 물론 5명이 있고요. 네. 이게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정부 때 왕 그 검사님이 계셨잖아요. 네네. 김기춘 비서실장, 예, 왕실장. 검찰총장 출신, 법무장관 출신. 그때가 정말 검찰의 전성기죠. 68명이 그랬습니다. 그때 요직에 앉아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46명으로 줄었다가 윤 정부 들어서는 얼른 48명이 됐다가 지금은 한 55명 선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박근혜 정부 때의 그 최고 기준을 이제 넘어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검사 출신만 세거나 행정각부, 지자체, 국회, 헌법재판소, 뭐 외교부 등등등 이런 데를 샜는데 예. KBS에 또 그런 분이 가 계실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 김종민 이분이 검사님. 제가 왜 지금 놓쳤냐면은 검사를 하고 바로 가셨으면 되는데 검사하고 변호사를 잠깐 갔다가 가시는 바람에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김종민 KBS 여권 쪽 추천 이사죠. 이사. 여권 쪽 추천 이사인데 이분이 일본 오염수에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은 덜 문명화된 개화가 덜 된 남강kok구 남조선인이다. 도대체 왜들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조선인들이 반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日本과 문명화된 조선인들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이 공영방송 이사 입에서 나온다는 것도 대단히 참 난감하고 검사 변호사를 다 하신 분이 이런다는 것도 참 난감하고 왜 제가 이렇게 이런 분이 이런 허황된 발언이나 또는 심한 발언을 하실까를 고민해 봤더니 이게 다 언론 탓입니다. 언론이 제대로 그분께 설명을 못 드린 탓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탓입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일본에서 일본 여론이 후쿠시마 오염 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거에서 적당히 그냥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대단히 곤란한 말씀입니다. 일본은 뭐 다 찬성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일본의 언론들을 살펴보시는데 일본의 전국 중앙지,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중앙지와 우리 보통 뭐 중앙일보, 마이니치, 그렇죠. NHK 이런 거 조중동 가죠. 비슷한
산케이, 마이니치, 요미우리 이런 신문들은 네. 논조가 나름대로 정부편은 어느 정도 들지만 네. 지방 신문들의 논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산케이나 니온 게이자 이런 거하고는 달리 대부분 우익 보수 계열입니다만은 실제로 지방 신문들 후쿠시마 민보, 주코쿠 신문, 오키나와 타임스, 르큐 신문 이렇게 특히 바다와 연계되어 있는 지역의 신문들은 IAEA 보고서는 해양 방출의 방패로 삼으려고 하지 마라 라든가 이걸 강행한다는 것은 중대한 인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완전히. 그리고 일본 야당 중에서 입헌 민주당, 일본 공산당, 사회민주당은 분명히 반대고요. 그다음에 일본 국회 안에 초당파 의원들의 모임, 물론 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네네.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 조약과 의정서, IAEA 스스로 인정한 일반인 안전 지침에도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뽀는 다 찬성하는데 정신 나간 일부 강ቆ구 조선인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 몇몇 신문만 보시고 그냥 아니면 정부가 주장하는 것만 들으신 겁니다. 언론이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KBS 이사가 그 검사 출신 변호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언론의 잘못이다. 예, 우리 언론이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겁니다. 예. 저희 뉴스아이킥에서도 입헌민주당 소속의 아베 도모코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명백히 반대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원자력 자료 정보실이라고 하는 민간 싱크탱크가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는 IAEA 최종 보고서는 국제 기준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원자력 정보실이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1975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오래됐네요. 예, 일본의 탈원전 운동을 물론 벌여오고 있는 단체이긴 합니다만은 오랜 동안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 원자력 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IAEA가 버리라고 그러고 한국 정부도 좋다고 하는데 뭘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반대 여론이. 그래서 네. 지금 일본 정부가 자꾸 뒤로 조금씩 미루면서 작업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중인 거죠. 오히려 일본 정부는 지금 그 일본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정치학과 교수님들 이런 분들하고 제가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일본 예. 정부는 한국 정부가 용인하고 찬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렛대 삼아서 일본 국내 여론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한민국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이 있고 네. 거기에 제 1차장께서 그저께 박문규 차장요. 예. 브리핑을 하셨는데 일본 현지에서 온 실무진하고 저희가 심각하게 6시간인가 7시간을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 한국 국민의 불안함을 전달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국 국민만 불안해 한다고 이분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라고 전달한다거나 예, 한국이 예. 걱정하거나 한국 정부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예. 한국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 음.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국무총리실의 전체 국무조정 책임자도 한국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거 요거 좀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우리가 다독일 때까지 시간을 조금 기다려달라. 기다렸다가 후쿠시마 수산물도 다시 수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결국 이제 나올 겁니다. 결국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다 찬성하냐. 예. 지난 5월에 요미우리 신문하고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일본 국민 찬성이 60, 반대가 30이었는데 네. 이게 최근에 보니까 여론이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네. 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여론조사도 일본에서는 중앙의 신문사들이 할 때와 지방의 신문사들이 할 때는 또 온도 차이가 확 납니다. 이건 또 왜 예. 그런 겁니까? 후쿠시마 민보가 했던 여론조사 보면 찬성은 38.9고요. 예. 반대가 41.0입니다. 반대가 훨씬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후쿠시마 민유, 이와떼 일보, 기호쿠 신보 등등 전국 16개 지방 신문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또 한 번 한 게 있어요. 네. 찬성이 7.6이고요. 반대가 21.8. 아유, 어떡하냐. 여기까지 왔는데 어쩔 수 해야지라고 없다. 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계산해도 찬성 45.2, 반대가 48.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NHK나 요미우리, 아사히 신문이 여론조사를 할 때와 지역신문이 여론조사할 때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쉽게 움직이고 KBS 이사님까지 나서서 이 간꼬꾸 하면서 야단치시는 거는 저는 참 이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결국 지금 말씀은 일본은 마치 다 찬성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짜 뉴스고 괴담이고 오히려 그것이 미신이다. 예. 이제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대한민국의 언론 보도가 김종민 이사의 이해할 수 없는 강꼬구 발언이 그게 이제 나오게 한 원인 아니냐? 논리학상으로 그걸 이제 우물에 독 부르기. 독풀기. 예. 우물에 독을 확 뿌려놓고 마시면 다 죽듯이 예. 해양 방류에 반대하면 그건 다 좌파 아니면은 뭐 제가 정신 나간 간꼬쿠 이렇게 미리 확 독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예. 거기에 속할래? 거기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사실은 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빨리 우호적으로 좋아져서 네.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네. 저도 간절히 바라는 건데 네. 한국의 누구와 일본의 누구가 만나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네. 예. 네. 정말 평화를 원하고 음.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원하고 세계 평화를 원하는 네. 그리고 뭔가 환경의 보존을 원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냐 네. 아니면 당장의 이익을 가지고 또는 정파적인 어떤 선거 전략을 갖고 만나는 사람들끼리만 늘 만나냐 네. 그리고 언론이 어느 걸 전하냐 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한국, 일본 뭐 일본은 다 나쁘고 한국은 다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전에 김혜정 그 한국 원자력 안전문화재단 이사장님은 소위 그 원전 마피아, 한일 원전 마피아의 생각은 똑같다. 똑같다. 어차피 마피아들. 원전. 그게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그 악의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자, 근데 이렇게 악, 그 다음에 뭐 강꼬구, 덜 개화된 자와 개화된 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고 적과 아를 정확하게 갈라치고 이런 게 소위 검찰 출신의 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사의 기본적인 책무는 예. 죄를 밝혀내서 법원에 가서 기소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반드시 죄인임을 밝혀내고 무너뜨리면은 그게 자기의 할 일이거든요. 네네. 뭐 중간에 조정을 하거나 그러면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해갖고 이렇게 중도의 길을 걸어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이쪽 게 맞는 것 같아. 법상으로는 조금 그렇지만 뭐 이렇게는 안 따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배임이라고 생각. 배임죄를 저지른다라고 생각할 검사로서의 겁니다. 배임이 되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검사나 예. 검사 출신 인사들이 행정과 정책에 사실 그렇게 몰라요? 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밝혀내서 죄를 입증하는 것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정 문제는 합의, 협의, 조정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 오래된 그 얘기가 있습니다. 망치를 손에 든 사람은 예. 못대가리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권이라는 이 무기를 손에 든 사람은 예. 때려잡을 못대가리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대가리만 보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 청주 오송에서 네네. 저희가 잘 아는 곳입니다.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정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자, 경찰이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간 거야? 한 3분 정도 늦게 간 것 같은데 5분 늦게 간 것 같은데 지금 누구를 처벌할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노동계는 조폭 노조만 잡으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해고된 실직자들이 있는데 해고된 실직자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정책인데 해고된 실직자 중에서 뭐 샤넬 선글라스를 사는 사람이 있다고? 자본해. 실업급여. 예. 항상 자본할 사람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형사상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문제는 형사상 수사와 처벌에 초점을 맞추면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증거가 뚜렷한 사람 실제적인 행위자만 처벌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개는 일선 실무자들이죠. 정치적 책임 이상민부터 시작을 해서 장관부터 정치적 책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예. 할로윈 데이 때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을 순시하라고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태원을 순시하게 돼 있는 사람은 경찰 그 파출소 직원들이죠. 지구대 그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수사로 뭔가 결정을 내려면 결국은 경찰 실무자, 구청 실무자만 잡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검사나 아니면은 국정원 정보기관 뭐 이런 출신들이 정권을 잡고 오랜 시간 지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꼬리를 자르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그러니까 못대가리만 계속 찾고 있는 거잖아요. 예, 계속 망치를 찾고 있는 들고. 거죠. 근데 김기춘 왕실장 검찰총장 출신 그 비서실장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못이 튀어나와 있는 것은 망치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안 와서 때문이다. 그렇다. 예. 이거는 김기춘 실장이 실제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경남 예. MBC에 잠깐 갔다 왔어요. 네네. 거기서 여론조사한 걸 저한테 보여줬는데 보니까 예. 실업급여의 한액을 확 낮춰갖고 네. 실업급여를 좀 덜 주든지 폐지해버려야 된다고 도민들이 대답한 게 40%예요. 아. 도민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건데 건데. 그거를 깎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부정수급 관리 감독이 어려워서 근로의욕이 상실되어서 실업급여가 준비되어 있으면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직장을 때려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업급여 좀 받아봤어. 액수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절하고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이런 소리를 했는데 도민들이 어느새 여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세뇌가 돼갖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게 40%예요. 그건 언론의 책임이 큰 거 아닙니까? 이건 언론에서 얘기하는 의제 설정의 오류라고 하는 건데요. 네. 서울에 비가 와서 지하철이 침수되면은 네. 부산 자갈치 시장 아줌마가 엄청나게 걱정합니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늘 뉴스에서 서울 얘기만 나오니까. 서울에서 물 잠기면은 뭐 지하철 출퇴근 어렵고 이러면 막 난리가 나니까 뉴스에서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의제 설정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저도 예전에 이제 정치한다고 지역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예. 부동산 거기서 이제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장기 드시고 바둑 두시는 분들이 그렇게 삼성 걱정을 하세요. 그렇게 삼성 걱정을 하세요. 이건희 뭐 이재용 이분 걱정을 얼마나 하시는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당장에 걱정할 것은 근데 언론이 여기서 제대로 전달 안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예. 여기서 얘기를 하셨겠습니다만 실업급여의 한선이 너무 높다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상한선이 확 내려와서 더 받을래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차이가 안 나. 하한선이랑 상한선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다음에 받는 기간도 아주 짧게 해놨어요. 예. 이걸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제 실업급여를 깎아주십시오. 제가 백수가 되더라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경남 도민의 40%가 얘기한다는 건 황당한 거죠. 실제로 그 40% 중에 실제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분이 몇 분일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하기도 궁금하죠. 합니다. 예. 실제로 실업급여 포괄 범위가 너무 좁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기간, 액수 이런 게 전부 다 너무 부족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 그래서 통계 숫자를 한 번 더 내보니까 예. 결국 이렇게 압박이 계속되면서 지금 노동조합원 중에 경찰에 피의자가 돼 있거나 네네. 경찰 검찰에 또는 조사를 지금 참고인신문으로 받으면서 피의자로 넘어갈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1,300명입니다. 아이고. 예. 이게 어떻게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정부가 1,300명의 노동자를 일단 수사망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깎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주민들의 40%가 네네 깎아주세요 이렇게 나오게 압박을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못대가리만 찾아다니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자꾸 이렇게 직을 거세요. 왜 이렇게 직을 거시는 겁니까, 이분들은? 근데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직을 왜 이렇게 거냐고 물어보니까 검사들 다 검사 출신들이 그런 네, 말씀하셨어요. 검사 출신들이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원희룡 궁금해서. 장관부터 5명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다 한동훈 검사 장관도 출신입니다. 그렇고, 박민식 장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던데요. 어차피 그만둬도 변호사 할 거니까. 네, 그런데 그것만이 이유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법리로 상대방을 이겨서 유죄를 입증하는 검사 시절의 생리대로 예. 자신들의 논리에 반대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시야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죄를 입증할 피고나 피의자로 자꾸 보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옳은데 이 옳은 말에 저항하는 것은 저건 죄인이고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 원희룡 장관이 국회에 가서도 국민의 대표들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박박 지르고 계속 싸움을 크게 벌이는 것도 네. 어차피 총선을 앞둔 뭐 자기 지지층의 결집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나를 반대하거나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죄를 입증해야 될 피고 대상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다 아닌가. 못대가리로 보는 거예요. 다 다 못대가리로 못대가리로 진짜. 보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이권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하고 노동계는 뭐 1,200명 이상을 이렇게 예. 피의자로 1,200명, 1,300명을 피의자로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자 이거 이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못대가리만 찾아가는 방식으로 노동계나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시민단체는 사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주로 이제 활동을 하니까 항상 나름대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밉보이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언론을 탄압하면은 언론이 결국 자유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동시에 압박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KBS, MBC가 왜 이렇게 못돼 먹었느냐고 생각하냐면 KBS, MBC의 진보 진영 노조가 내는 노조비에서의 분담금이 언론 노조를 살리고 민주노총을 살리는 큰 자원입니다. 자양분이다. 네, 그래서 이걸 갖다 빨리 위축시키고 관계들을 다 끊어놔야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여러 반발하거나 저항하는 여론들을 확 재워야 되는데 그 여론들이 뭉치지도 못하고 각자 도생해서 바쁘게 이렇게 뛰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알겠습니다. 잘하는 거죠. 이런 전략 전술을 짤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하는 민주당이 문제겠죠. 예, 못대가리만 찾고 계시는 변상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